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엔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파5 홀들은 거리가 좀 짧았고, 반면에 파4홀이라든지 파3 홀들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까다로운 홀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후반 9홀을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후반 첫 홀이죠. 10번 홀에 와 있는데 523m의 파5 홀이에요. 그리고 코스도 굉장히 좀 좁아 보이고요. 페어웨이 우측은 오비 지역인데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페어웨이 좌측도 오비 지역이긴 하지만 저 바위 보이시죠? 바위보다 더 올라가야지만 오비 말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덕 부분 그 중간부터 오비 지역이기 때문에 카트 도로를 향해서 뭐 똑바로 가도 뭐 크게 위험 부담 없고 약간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할 텐데요. 뭐 똑바로 가더라도 뭐 좌측이 어쨌든 넓으니까 저는 페어웨이 좌측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페어웨이 좌측을 보고요. 저 바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네요. 페어웨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네요, 바위가. 저 바위 뒤쪽에 공이 멈춰 서게 된다면 세컨샷이 굉장히 까다롭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바위는 피했고요. 네, 워낙 거리가 좀 긴 파5홀이다 보니까 투혼 공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온 작전을 할 건데요. 오히려 지금 보면 IP 지점이 180m 지점에서는 페어웨이 폭이 요만한데 오히려 200m가 넘어가서는 좀 넓어지는 그런 코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번 아이언을 치는 게 아니라 우드를 가지고 그냥 차라리 요 좁은 지역을 아예 그냥 다 넘겨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드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m 지점에 좌측에 해저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해저드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저 그린 좌측 끝을 보고, 제가 우드는 약간 또 페이드성 구질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끝을 보고 한번 자신 있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좀 공이 좀 약간 잘못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덜 맞았어요. 덜 맞아서 생각보다 좀 거리가 많이 안 났는데 오히려 이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넘기고 싶은 부분 그 좁은 지역만 딱 넘겼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갔더라면 아마 해저드에 좀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남은 거리는 104m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아이언으로 버디 시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104m에 오르막이 5m, 한 109m 정도의 맞바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115m 정도를 공략을 할 텐데요. 지금 그린 모양을 봤을 때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리막성이 워낙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핀보다 좀 짧게, 무조건 짧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핀에서 만약에 한 7시 방향? 7시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핀 7시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버디 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핀을 뒤로 넘어가게 되면 버디 확률보다는 오히려 보기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골프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핀보단 짧게 7시 방향 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바람을 좀 많이 타네요. 이상한 위치로 오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10.3m의 오르막이 0.47, 높이는 2배예요. 그래서 0.47을 2배를 하게 되면 한 0.94, 9.4m를 더하게 되면 대략 20m 정도가 나오겠죠. 플레이 하기 전에 연습장 모드에 보면 그린 연습장이 있거든요. 그린 연습장에서 5m, 뭐 10m, 15m, 20m 이렇게 5m 단위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볼 스피드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어느 정도 볼 스피드가 나와야지 그 거리가 나오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린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게 20m예요. 항상 뭐 짧은 거는 그 감으로 충분히 좀 해결이 되지만 이런 롱퍼팅 같은 경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어떤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20m를 연습을 한번 꼭 해보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이런 롱퍼팅이 남더라도 충분히 컨시드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우측에 한 클럽 정도,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를 보고 정확하게 20m, 볼 스피드로 따지면 한 5.4 정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볼 스피드가 5.5가 나왔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버디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10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뒷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도 투혼 공략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바위를 향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폭이 약간 좁아졌다가 한 200m 지점에서는 다시 넓어지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끊어가기 위해서 뭐 7번이라든지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200m를 넘길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좁아진 그 지역보다 약간 넓어진 쪽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세 번째 샷에서는 그 그린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저도 좀 운이 좋게도 버디는 기록을 했지만 최대한 오르막 퍼팅, 제가 봤을 때는 아까 7시 방향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7시 방향 쪽으로 최대한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으로 공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버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이고요. 티샷 위치를 보니까요, 페어웨이 좌측에 지금 벙커가 하나 있는데 빠지기 좋은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길다 보니까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20% 감속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 벙커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약간 우측으로 휘는 그런 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어웨이 좌우측이 오비긴 하지만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넓은 편도 아니긴 한데 페어웨이 우측은 약간 언덕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전해 보이고요. 좌측은 뭐 절벽이다 보니까 좀 좌측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측으로 돌아가는 페이드성 공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좌측으로 공략을 해서 저는 확실하게 거리의 손해는 조금 있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좀 휘는, 자, 남은 거리가요 202m가 남았어요. 202m에 지금 오르막까지 하면 208m에 바람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218m 정도까지 산 넘어 산이네요. 정말 이 세컨샷 지점이 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하지만 다행인 게 뭐냐면 핀의 위치가 지금 무슨 색에 있죠? 네, 연두색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핀 위치, 뭐 3시 방향에서 12시 방향 그 사이 쪽은
거의 뭐 연두색 지점은 거의 다 평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200m가 넘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온그린만 최대한 온그린만 잘 시켜놓자는 생각으로 저도 지금 플레이를 할 텐데요. 그린 앞쪽에 보이는 그 벙커들만 피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 그나마 그린이 좀 쉽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제가 평소에 페어웨이에서는 이 3번 아이언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거의 티샷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남은 거는 저도 많이 겪어보질 않아서 어쨌든 3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페이드성 공략보다는 약간은 드로우성 공략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페이드 공략을 하다 보면 좀 짧다 보면 벙커에 빠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린 우측 끝을 보고요. 약간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롱아이언이다 보니까 탄도가 많이 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 210m 정도 한번 이게 생각보다 바람의 영향이 세네요. 네, 저는 바람의 영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 코스가 바람이 그쵸 10.6 바람이면 거의 태풍 수준이에요. 네, 공이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든 뭐 219m라는 뭐 218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바람까지. 자, 지금 그 23m인데요. 그 핀의 위치가 연두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핀보단 좌측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핀보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뭐 비록 거리는 짧더라도 경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핀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거의 똑바로 해요. 그래서 핀 우측으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3m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지금 약간 오르막성 그 언덕에 맞고 런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핀 우측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거의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하얀색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린 경사인데 이 하얀색 물결은 분명히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미세하게나마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 미니맵을 보면 색상이 똑같거든요. 공이 있는 위치와 홀컵의 위치가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경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똑바로 3m 정도 되네요. 네, 거의 저는 똑바로 쳤고요. 방향각도 거의 0. 네. 이렇게 11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1번 홀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거리가 굉장히 긴 파포홀이었거든요. 티샷도 좀 부담이 있었고 좌측에 벙커 때문에 만약에 그 벙커에 빠지게 된다면 20% 감속률을 더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은 거리가 200m에서 20%를 더하게 되면 거의 240m 정도가 되는데 투혼 공략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벙커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이렇게 저는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했고요. 지금 남은 거리는 굉장히 길게 남았었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길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장 피해야 할 곳을 딱 결정을 하고 좌측에 벙커를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온그린이 됐더라면 물론 뭐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였지만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 핀의 위치를 보고 내가 파세이브하기 좋은 자리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 아주 어려운 홀에서 파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홀은 그냥 버디를 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파를 지켜도 버디를 한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타수 잃지 않고 파를 잘 지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고요. 12번 홀은 파3 홀이고 181m예요. 큰 장애물들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냥 길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자, 181m에 앞바람까지 있어서 저는 한 190m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핀의 위치는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 지점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 190m에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제가 원하는 핀보다 짧게 약간 좌측으로 공략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르막성에 거의 경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파3 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181m에 뭐 바람까지 하면 190m 정도가 됐는데 뭐 사실 저도 지금 6번 아이언을 치긴 했지만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는 사실 내가 딱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공을 갖다 놓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피하고자 하는 부분, 즉 아까 팁박스에서 봤을 때 핀보다 뒤편, 핀보다 뒤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티샷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피해야 될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파3 홀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버디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에서부터 홀컵까지가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사고요. 7m의 높이가 대략 0.2라고 보고요. 높이가 0.2다 보니까 0.4, 그럼 4m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11m 정도가 되겠죠? 11m면 볼 스피드가 한 4.2에서 4.3,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경사는 초반 경사가 좀 있고요. 홀컵 쪽에서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좌측으로 한 컵 정도만 보고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땡겼어요. 그 치는 순간 거리도 안 맞았네요. 네. 생각보다 거리도 좀 세게 나갔고 치는 순간 약간 이렇게 땡겨지는 스트로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나갔는데 1.8m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이 0.1이에요. 그만큼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그런 경사인데 만약에 그 두 번째 샷이 요 핀 뒤로 넘어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기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저는 파로 한번 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파는 잘 막은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게 좀 파3 홀에서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가서 아주 어려운 파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2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파3 홀이잖아요. 파3 홀인데 우리가 파3 홀은 온그린을 해서 투퍼스를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온그린이 됐다고 하더라도 핀 뒤로 온그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퍼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3퍼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보내고 싶은 자리와 내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자리를 딱 선택을 해서 비록 내가 보내고 싶은 자리로 공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위치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번쯤은 핀을 보고 그린 모양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또 돌아가는 홀이다 보니까 실제 거리는 몇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도 버디를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티샷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이 나무가 너무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무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 쪽을 넘기려고 무리해서 티샷을 하는 게 아니라 좌측이 굉장히 넓거든요.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저 두 번째 벙커, 네, 저는 저 벙커를 겨냥을 해서 자신 있게 그냥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바람을 타고 우측으로 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일부러 막 드로우, 뭐 페이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최대한 그냥 또 일자로 똑바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공이 날아갈 때 살짝 공의 높이를 봤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무에 걸리는 높이예요. 네, 그래서 나무 쪽으로 티샷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최대한 피해서 그렇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무를 괜히 넘기려고 하다 보면 짧은 거리에 뭐 세컨샷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비록 거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무를 피해서 안전하게 티샷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티샷을 해도요, 남은 거리가 지금 대략 120m 정도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핀의 위치예요. 핀의 위치가 정말 얇게도 이 가운데 경계면에 딱 걸려 있는 그런 핀의 위치거든요. 아, 까다로운 핀의 위치예요. 이거 딱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핀 좌측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버디는 고사하고 뭐 파도 기록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내리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핀보다는 우측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 4시 방향,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낮게 치는 방법을 공을 우측발에 놓고 그렇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을 우측발에 놓는 게 아니라 한 클럽 더 길게 잡고, 네, 한 클럽을 더 길게, 전 9번이에요. 원래 피칭을 쳐야 되는데 9번을 잡고, 자,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자, 볼의 위치는 그냥 가운데 놓고요. 자, 대략 스윙 크기가 어느 정도죠? 이 정도가 보통은 한 4분의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프 스윙에서 한 4분의 3 정도 4분의 3. 그 다음에 임팩트 치고 나서도 4분의 3.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어떤 바람도 많이 안 타고 방향에 대한 굉장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번으로 대략 4분의 3 정도의 스윙을 했어요. 공의 탄도가 굉장히 낮게 굴러서 홀 쪽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물론 띄워서 바로 공을 세우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경사가 아주 심할 때는 이런 굴려서 경사가 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굴러서 경사를 다 타고 내려오는 이런 전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지만 방법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스윙을 하다 보면서 어디가 4분의 3인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량이 많으면 내가 어느 정도 백스윙이 왔을 때, 이 정도가 내 느낌의 4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되는데,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백스윙이 풀스윙까지 거의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4분의 3까지 했는데 임팩을 너무 강하게, 그리고 풀스윙까지 다 하게 되면 이 9번 아이언이 제거리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드럽게 임팩을 하느냐, 그런 것도 연습량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남은 거리 이제 1.6m이고요. 경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 경사예요. 그럼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핀보다 좌측 더 위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컵을 많이 지나가겠죠. 그럼 밑에서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파로도 기록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긴 거리에서 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핀보다 우측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저는 한 반컵 정도, 좌측 반컵으로 해서 한 2m 정도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의 탄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공을 오른발에다 놓고 쳐도 탄도가 낮아지고, 공을 가운데 놓고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연습을 좀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훨씬 더 스크린 골프를 즐기실 때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지금 1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우리 티박스에서 우측에 보이는 나무가 보였잖아요. 나무를 넘겨서 가로 찔러서 티샷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무를 피해서 좌측으로 공략을 했는데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나무가 있고 나무 중앙 쪽으로 공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넘긴다라는 생각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좌측이 넓기 때문에 그냥 페어웨이 좌측을 보고 그렇게 공략을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이 13번 홀은 그린이 굉장히 어려운 그린이었어요. 딱 중앙을 기준으로 핀보다 좌측은 버디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린이 내리막 퍼팅이고요. 그리고 핀보다 우측으로 공략을 해야지만 오르막 퍼팅을 해서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도 핀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꼭 버디를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고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그런 408m예요. 그리고 지금 좌측에는 지금 보세요. 나무들이 있어서 이 나무 높이를 보니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피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서 치면 되는데, 페이드성 구질이라든지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측에 보이는 키가 제일 큰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저 나무는 피하고 그 우측에 보이는 키 작은 나무, 저거는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나무 쪽으로 향해서 일단 티샷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방향으로 약간은 페이드가 걸려도 뭐 페어웨이 우측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한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높이는 키 작은 나무 쪽으로 향해서 티샷을 하게 되면 높이는 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키 큰 나무는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키 작은 나무를 겨냥을 해서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위치를 했고요. 남은 거리는 이제 146m에 오르막 5, 한 151m 정도가 되는데 약간 뒷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한 145m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핀의 위치를 보니까 색깔이 지금 연두색 지점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 핀 뒤로 한 5m 정도 뒤까지는 거의 평지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핀 뒤로 넘어가도 되고 뭐 핀 앞쪽으로 떨어져도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 제가 선택했던 거리는 145m였는데 뭐 핀 뒤로 넘어가도 되고 핀 앞쪽으로 있어도 되고, 그럼 140m에서 150m 요 사이에 어떤 그 공략을 해준다면 충분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방향만 잘 맞춰준다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좀 약간 훅성 바람이 있고 제 구질이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다 보니까 핀하고 그린 우측 사이 그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람을 타고 약간 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140m에서 150m니까 저는 그냥 145m 이렇게 145m를 아주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맞는 순간 약간 떴어요. 공이 떠서 거리 손해가 조금 있었네요. 제가 지금 9번 아이언으로 볼을 우측에 놓고 치긴 했는데 약간 좀 풀려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맞는 순간에 이거를 채를 약간 이렇게 더 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공 위에서부터 좀 가파르게 좀 쳤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약간 손목이 풀리다 보면서 약간 좀 완만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탄도가 좀 많이 뜨면서 이 거리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오르막 퍼팅이잖아요. 거리가 길긴 하지만 버디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파는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리는요 12.4m이고요 높이가 0.27인데 높이를 2배를 하게 되면 0.54 정도, 그러면 5.4m를 저기다 더하게 되면 17.8m가 나오는데 그냥 반올리면서 18m라고 할게요. 18m는 우리가 볼 스피드가 한 5.2 정도 될 거예요. 네, 5.2. 경사가 초반 경사는 약간 슬라이스 경사고 홀컵 주변에서는 약간 훅 경사라서 저는 그냥 똑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롱퍼팅은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방향보다는 어쨌든 저는 거리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18m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좀 세게 맞은 것 같은데요? 한 5.2 정도를 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6.1이 나오고 이게 감각이 없죠. 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자, 어쨌든 남은 거리가 지금 5.9고요. 내리막이 0.15. 그러면 내리막 계산을 하게 되면 0.22. 그러면 0.22가 되는데 그냥 2m라고 할게요. 네, 2m만 빼면 3.9. 한 대략 4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4m를 이게 경사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약간 훅경사가 언덕이 있어요. 오른쪽에 약간 언덕이 있어서 이 하얀색 물결은 지금 거의 흐르는 게 없지만 제 느낌상 약간 우측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을 아주 살짝만 겨냥을 해서요 4m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이네요. 와, 근데 볼 스피드가 지금 3.2가 나왔는데요. 3.2면 6m예요. 제가 4m를 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리막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오늘 퍼팅 이 그린이 이 코스가 그린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건지 제가 감각이 없는 건지 오늘 참 희한하네요. 이렇게 어쨌든 1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4번 홀 같은 경우는 우리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아주 키가 큰 나무는 넘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드성 구질이라든지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그 나무를 꼭 피해서 티샷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제가 중핀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 중핀의 그 연두색 지점 지나가더라도 사실 경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짧은 바람에 오르막 퍼팅을 했어요. 역시나 이 오르막 퍼팅에서는 과감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 거리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롱 퍼팅은 특히나. 그래서 방향은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플레이할 때 이 거리감이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파는 잘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연습 모드에서 꼭 잊지 마시고 거리를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미스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고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인데요. 뒷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원혼까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홀인데요. 지금 앞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원혼 시도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 나무 숲 보이죠? 나무 숲을 넘기다 보면 그 뒤편으로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서 그 나무만 잘 넘기다 보면 그 바위를 맞고 튀어서 그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밌는 홀인데, 앞바람이 좀 불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트도로를 향해서 뭐 똑바로 가도 되고 약간 뭐 들어가 놔도 되고 약간 열려도 되고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똑바로 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저 왼쪽에 바위는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힘차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휘두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맞진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거리는 102m에 오르막이 5m가 있고요. 그럼 107m에 맞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110m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핀의 위치가 핀 11시 방향으로는 아주 빨간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으로 가게 되면 파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파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 네, 11시 방향. 그래서 11시 방향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쪽인 한 5시나 한 4시 방향 쪽으로 공략을 한다면 버디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40%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4시 방향에서 5시 방향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디를 기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컨시드 판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우측으로 확실하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 우측 끝을 보고요. 아주 높은 탄도로 이번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게 쳤고요. 생각보다 좀 너무 높게 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 4시 지역이나 5시 지역으로 왔거든요. 조금 5시 한 반 방향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슬라이스성 경사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거리만 잘 맞춘다면 충분히 뭐 판을 기록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버디를 꼭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높이가요 0.4잖아요. 딱 2배를 하게 되면 0.8이에요. 그러면 0.8이니까 8m를 저 9.6m에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7.6, 그럼 똑같네요. 18m 반올림해서 한 18m 정도 공략을 할 텐데 5.2 정도. 저는 경사는 약간 좌측에 한 2컵 정도? 한 2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터치감이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거리감이 아직 좀 부족하네요. 지금 볼스피드가 4.9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 5.2 정도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쉽게 짧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바람에 따라서 공략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뒷바람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면 좌측에 보이는 나무 숲을 넘겨서 원원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원원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핀보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뭐 뒤로 넘어가거나 좌측으로 가게 되면
내리막성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고요. 16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147m네요. 오르막이 3.3이 있고요. 한 150m, 그리고 약간 앞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 155m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린의 모양이 핀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딱 경계에 꽂혀 있어요. 지금 핀이 그만큼 그린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미스가 나더라도 만약에 그린에 공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핀보다 약간 우측으로, 뭐 우측에 보이는 벙커라든지 뭐 러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프로치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하지만 좌측으로 가게 되면 경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핀보단 5시 방향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 4시나 5시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린 우측 끝을 보고요. 제가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다 보니까 8번 아이언으로 155m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멈춰야 되는데요. 딱 좋은 자리죠? 네, 아주 기가 막힌 위치로 잘 찾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한 5시 방향 쪽으로 갔다라면 거의 오르막만 있는 그런 경사를 만났을 텐데 한 4시 방향 쪽 가니까 조금 약간 훅성 라인이 좀 생겼네요. 하지만 이 파3 홀에서 이런 특히나 어려운 그린에서 이 정도 5m의 뭐 오르막, 훅성 경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아주 좋은 버디 찬스예요. 자, 그러면 5.2m의 높이가 0.3, 그럼 6m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0.66, 그럼 한 대략 반올림을 하면 7m 정도를 더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한 12.2m, 12.2. 근데 12.2m를 좀 지나가게 되면 좀 내리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그냥 12m라고 생각을 할게요. 제 느낌상 저는 한 2컵 정도만, 네, 우측으로 2컵 정도로 해서 11m에서 12m 사이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네, 거리가 딱 맞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볼 스피드를 보면 4.2가 나왔어요. 4.2면 보통 11m라고 보거든요. 제가 원했던 11m에서 12m 컨시드 거리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 11m에서 12m 사이는 제대로 공략이 돼서 이렇게 버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비록 거리는 길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그린 경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딱 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팟세이브 하긴 좀 쉬운 그런 모양이었고, 딱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뭐 파는 기록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파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린 경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온그린 하는 것도 좋지만 비록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 그린 미스를 좌측으로 하느냐 우측으로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린 경사를 보고 내가 어디에다가 공을 가져다 놓을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면 버디가 아니더라도 파3 홀은 파를 꼭 기록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지금 페어웨이를 보면은 내리막이 51m예요. 팁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가 내리막이 51m이기 때문에 거리는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데, 하지만 지금 앞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는 저 페어웨이 멀리 보이는 저 벙커 좌측 끝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행이네요. 자, 페어의 한가운데 잘 떨어졌고요. 저 지금 굉장히 세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측으로 공략을 했더라면 오비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맞고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측으로 바로 질러서 바위 쪽으로 가로질러서 티샷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페어의 좌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티샷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04m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104m인데 내리막이 7m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리막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저만의 기준 반 정도만 뺄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 빼면 한 100m 정도가 될 거예요. 100m에 바람이 약간은 옆바람성 앞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5m 정도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5m를 봐도 괜찮은데 이제 핀의 위치를 보시면 무슨 색상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연두색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연두색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연두색 지점을 찾아보면 핀보다 좀 6시 방향, 4시에서부터 9시까지 다 연두색이에요. 그쵸? 다 연두색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거의 평지성 라인이에요. 어쨌든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오르막성 퍼팅을 할 수는 있지만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핀보다 좀 짧게 4시에서부터 10시 방향까지는 다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저도 아무데나 가도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5m에 저는 그럼 한 100m 정도만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칭으로 그냥 4분의 3 정도 스윙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바람도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분의 3 정도 스윙을 했고요. 네, 바람도 많이 안 탔고요. 제가 원하는 딱 요 방향 어때요? 거의 매끈하잖아요. 거의 장판 수준인데요.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거의 똑바로 경사일 것 같고요. 거리만 잘 맞춰준다라면 충분히 버디 찬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트로크는 잘 된 것 같죠? 짧나요? 네. 네, 지금 제가 9m 스트로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볼 스피드를 보니까 대략 한 8m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좀 들어간 느낌인데요. 어쨌든 버디는 잘 기록했고요. 제가 이렇게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우측에 보면 약간 그 바위를 넘겨서 치면 뭔가 좀 굉장히 짧은 거리에 어프로치를 남겨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못해서 우측으로 공략을 했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오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투혼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페어웨이 가운데 있는 벙커 좌측 끝을 보고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면 오비는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이 중핀에서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중핀이 지금 연두색 딱 그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연두색 지점이 온통 똑바로 경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두색 지점을 잘 골라서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버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후반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습니다. 페어웨이가 좀 좁아요. 사실 페어웨이가 좀 좁은데 좌측은 해저드이고 우측은 오비 지역인데 우측에는 그나마 언덕이 좀 있어요. 하지만 좌측에는 바로 해저드거든요. 그래서 공략 지점이 비록 우측은 오비지만 우측으로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은 바로 해저드. 네. 어떤 언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는 언덕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우측이 오비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티샷을 우측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릴리스를 좀 빨리 했던 게 약간 드로우가 좀 심하게 나서 조금 좌측으로 공략이 됐는데 뭐 결과는 나쁘진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아직도 뭐 519m가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드를 제가 250m를 두 번을 쳐도 못 가는 그런 거리죠. 그쵸? 마음 같아서는 좀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뭐 아이언으로 좀 끊어가고 싶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자, 우드를 들고 제가 한번 열심히 또 멀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 홀. 쳐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네. 자, 굉장히 좀 과감하게 좀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250m가 나갔나요? 아직도 270m가 남았어요. 우드를 또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린에 가까울수록 이제 공략 지점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벙커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가라. 좀만 더 갔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남은 거리는 34m이고요. 그리고 핀의 위치가 약간 민트색, 연두색도 아니고 뭐 약간 흐릿한 그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면 자, 볼게요. 6시 방향부터 8시 방향까지는 거의 동일 색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만 가게 되면 거의 똑바로 퍼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경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굴리면서 이 경사를 태워서 들어가는 거를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34m거든요. 아니야. 네, 이렇게 18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8번 홀이 생각보다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래서 우측에는 좀 언덕 지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측으로 좀 공략을 한다면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컨샷, 서드샷까지 뭐 크게 뭐 미스가 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그린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도 칩인 뭐 이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최대한 파 이런 6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내가 차근차근 드라이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어프로치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후반 9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후반 9홀도 생각보다 거리가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홀들도 있고 도그렉 홀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아주 까다로운 코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웠던 거는 그린 난이도가 별 4개 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별 5개만큼 어려웠던 그런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린도 핀 공략만 잘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스코어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코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